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새해가 됐는데, 원래 시험을 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공부라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주변에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도 지금 거래가 좀, 그죠?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생각에 중개사 공부하는 게 별 의미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부는 이럴 때 하고, 경기는 결국 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그래서 주변에 지금 수강생들이 적지만은, 여러분 공부는 지금 해서 자격증 따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 부동산 공법 강의가 우리 11, 12월에는 여러분이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진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는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갑니다. 근데 공법을 여러분 보시니까, 기본서를 보시니까 알겠지만은, 그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이 기본서 내용도 과거의 공법책보다는 훨씬 많이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있는 것 외에도 시험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진도가 2개월 해봐야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1, 2월에 보니까 7주밖에 안 나와요. 설 연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3개월 코스로 갑니다. 1, 2, 3 한 번 가고 4, 5, 6 한 번 가고 그 다음 7, 8월 문제풀이 9, 10월에 동영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1, 2, 3을 할 때는 조금 너무 지역적이거나 그런 건 좀 빼고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4, 5, 6 갈 때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난번에 안 했던 거 있죠. 합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1, 2, 3월에 하는 게 쉬운 거 하고 4, 5, 6에 가면 어려운 거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1, 2, 3월에 하는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거 하고 4, 5, 6에는 조금 가끔 나오거나 덜 중요한 것도 섞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을 보시겠는데요. 여기 PPT 영상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교재하고 겸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만 가지고 하면은 책이 읽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서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하고 순서가 똑같이 되어 있고 여기 책 페이지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넘겨가면서 책을 그대로 순서대로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이 가장 중요하죠. 12문제 나옵니다. 그 30%예요. 근데 줄여서 우리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국계법. 근데 이 국계법은 이 12문제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다른 법의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중요성은 거의 한 40 내지 5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계법만 잘 잡아두면은 그다음부터는 공법이 좀 수월해진다. 그런데 11, 12월에 우리 간단하게 좀 봤으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용어입니다. 자, 국계법이 워낙 큰 법이다 보니까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한 20몇 가지가 나와요. 그럼 20몇 가지를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오늘 진도 나가는 용어 부분만 설명하고 그럼 나머지 용어들은 해당 단원에 가서 다시 다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는 용어가 20몇 가지가 한 번에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거기 생략된 거는 다음 진도 갈 때 그 단원에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 안 해도 뒤에서 나오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이 계획법입니다. 우리 국토 공간을 계획하는 거죠. 자, 국가 지자체가 국토 공간을 계획을 한다. 자, 계획에는 항상 목표가 있죠.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자,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는 뭘까요? 국민의 삶의 질. 자, 국민들이 살기 좋은 국토 공간 만드는 것. 이게 국가 지자체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 여기는 계획 관련 용어 4개를 먼저 오늘 보고 갑니다. 제일 먼저 국가계획. 자, 우리 국가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계획은 그러면 국가계획은 수립 주체가 누굴까요? 중앙행정기관장. 그래서 보통 줄여서 중행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죠? 각부 장관들요.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자,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기본서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건 보시지 마세요. 복습할 때는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19쪽. 근데 여기 옆에 18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2쪽 보세요. 그럼 국가계획 18번인데 왜 여기다 갖다 놨냐? 국가계획 밑에 광역계획,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18번을 먼저 당겨서 합니다. 예, 연계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22쪽에 18번 국가계획 보세요. 누가 수립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 그래서 중행에 동그라미 딱 쳐봐요. 이들이 오른쪽에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자, 도시 기본계획 내용, 자, 기본계획 줄 쳐봐요. 또 관리계획 사항이 포함된 계획. 자, 포함된, 요게 중요합니다. 포함된.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본계획 내용,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죠. 국가계획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이겁니다. 근데 감정평가사 31회 시험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 해서 틀렸다. 포함된 계획이다. 뭐 더 이상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국가계획에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된다. 예, 포함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국가계획 밑에 하위계획이 광역계획. 광역하면 뭐죠? 둘 이상씩은, 항상 공법 나오면 광역하면 둘 이상씩은 이러는데요. A, C, B군.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시군이 있다면 여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한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앞으로 가보세요. 19쪽 맨 위에 1번 광역도시계획. 자, 어지간하면 책 순서대로 가는데 요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한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를 광역계획권이라 지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란다. 자, 거기 책에 보세요. 광역계획권 오른쪽에 장기발전계획. 자, 조문을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 단어만 줄 칩시다. 광역계획권, 장기발전계획. 근데 이 광역계획권의 대신에 시험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계획 하면 틀리겠죠? 광역계획권이지 광역시가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원시하고 용인시하고 여기를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그 발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지. 근데 수원시, 용인시는 광역시는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시험에는 요거 대신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이런 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은 자세한 거는 좀 이따 금방 광역도시계획 단원이 하나 나오죠. 그죠? 거기 가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시군인데 그럼 어떤 하나의 시군의 발전계획이 뭐냐? 도시군계획입니다. 자, 둘 이상 시군이면 광역도시계획, 하나의 시군이면 도시군계획. 보통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농촌지역은 군지역은 계획할 필요가 없냐? 그래서 법에서 도시군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그냥 줄여서 말할 때는 도시계획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되는데 시군 밑에다 숫자 1을 이렇게 씁니다. 자, 책 보실까요? 2번에 도시군계획.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도 시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시에만 동그라미 딱 쳐봐요. 그리고 군 동그라미. 그럼 시군 밑에다가 숫자 1을 딱 적어봐요. 하나의 시군이다, 그죠? 그럼 어떤 하나의 시군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계획. 자, 이때 군이 문제입니다. 요 군. 그러면 여기서 양평군은 도시군계획 수립하죠. 근데 관로 속에 광역시 안에 군은 포함 제외? 제외. 요게 중요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그럼 강화군만 독자적으로 도시군계획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겁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전체, 광화군은 인천광역시 전체 일부죠, 그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양평군수는 도시군계획 수립하는 자 맞지만 강화군수는 아니다. 왜? 인천광역시장이 하니까. 요거 제외인데 이 자리에 시험 낼 때는 포함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관로 속에 있는 말에 요게 제외지 이걸 포함이라고 고쳐놓으면 틀린다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하나의 시군의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계획 속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럼 기본계획은 딱 한 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인천광역시의 도시 기본계획하면 기본계획 한 개 딱 만들어 놓고 10년, 20년에 내보고 장기종합계획 딱 한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관리계획은 뭐죠? 도로 하나 만들면 관리계획, 학교 하나 지으면 관리계획, 지역지구 지정하면 관리계획. 그럼 관리계획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죠? 그럼 왜 기본계획 만들어 놓고 관리계획 합니까? 상위계획인 기본계획 만들어 놓고 하위계획인 관리계획 만들 때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만듭니다. 그럼 관리계획 사이에 조화가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만든다. 자, 어쨌든 여기 우리 다시 한 거는 뒤에서 보고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럼 시험 낼 때는 요 둘 중에 하나를 바꿨어요. 그래서 광역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거 틀렸죠, 그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잖아요. 또 광역계획과 기본계획, 이거는 맞지만 이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사이에 광역계획을 집어넣으면 틀린다. 여기서 뭐 시험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칠 때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 자꾸 짚어두면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 보면 이제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바로 탁탁 답이 나와요. 억지로 이런 조문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맥만 잘 짚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중에서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두 가지 보자. 자, 그럼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하나의 시군이 군 아니죠? 그 시험에 또 군 옆에 구를 살짝 끼워 넣어서 틀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한다? 서울시장이 하는 거죠. 도시계획은 이 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자가 해요. 그러면 자, 강동구청장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이 하는 거다. 또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장이 하는 거다. 그죠? 근데 양평군수는 어때요? 양평군 전체를 관할하는 자죠. 그죠? 그럼 군수는 양평군수는 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아까 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요? 하위계획은 관리계획 만들 때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럼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맞죠? 자, 보세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죠. 그럼 상위계획은 하위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맞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 내는 거죠. 자, 책 한번 볼까요? 3번에 도시 기본계획. 자, 바로 밑에 시군. 어떤 하나의 시군의 다음 줄 장기발전 종합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밑줄 쫙 꺼주세요. 자,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은 뭐다? 도시 기본계획이죠. 근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자, 그럼 4번. 도시관리계획. 자, 관리에 동그라미 딱 치고 기본에 동그라미 쳐봐요. 기본계획은 이 도시 전체에 딱 한 개 있는 거고 관리계획은 무수히 많은 거죠. 자, 도시관리계획은 역시 시군, 어떤 하나의 시군에 다음 줄 맨 끝에 구체적 계획. 그래서 도로 하나 만들면 관리계획, 학교 하나 지으면 관리계획, 공원 하나 만들면 관리계획. 그러니까 분야는 많습니다.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중에 어떤 한 분야에 관한 구체적 계획. 그게 바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1번부터 8번까지 많죠. 그럼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핵심 단어만 줄쳐두세요. 뒤에 가서 이 단원에 가서 자세히 할 거니까. 1번에 지역지구, 2번에
맨 끝에 구역 동그라미. 자, 1번에 지역지구의 동그라미하고 2번에 구역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구역 종류가 4개죠. 개, 도, 시, 수. 역시 동그라미. 개도 시수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3번은 기반시설. 4번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자, 6번은 도시혁신구역 할 때 도 동그라미. 복합용도구역 줄치고 복 동그라미.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줄치고 도 동그라미. 그 도에 하지 말고 입에 동그라미. 도복입 하십니다. 도복입구역 이렇게 주세요. 도복입구역. 자, 이거는 여기서 생략합니다. 뒤에 가면 국계법 전체가 이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도시관리계획 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쭉 넘겨보세요. 24번까지. 이건 여기서 생략합니다. 해당 단원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복습하실 때도 괜히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걸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음에 가서 보면 되니까. 자, 23쪽 갑니다. 야, 요 도시관리계획 한번 보세요. 어떤 하나의 시군의 구체적 계획이다. 종류가 뭐죠? 지역지구, 구역. 구역은 개, 도, 수, 시, 구역. 기반시설,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거 만드는 계획. 관리계획 4번은 도시개발사업, 요거는 신도시죠. 만드는 거. 요건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러면 새로 도시를 만들거나 기존 도시를 개량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관리계획 4번 때문에 국계법 끝나고 나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개 법이 따라 나와요. 결국 개발법, 정비법은 국계법 관리계획 4번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죠. 그죠? 그래서 개발정비법은 국계법의 자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2개 법에서 6문제 해가지고 국계법 12문제 합치면 24문제가 이렇게 3개 법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자, 6, 7, 8은 뭐죠? 작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해서 요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겼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별로 없어요. 한 2문제 정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첫 번째 진도 갈 때는 하지 말고, 2번째 진도 갈 때, 그걸 이제 추가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런 거는 나중에 해당 단원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가다가 이렇게, 그죠?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다음 진도 갈 때 그런 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저런 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용어는 그 정도로 하고, 자, 2절은 광역도시계획, 3절은 도시기본계획, 4절은 도시관리계획, 이 순서대로 단원이 나온다. 그럼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 좀 더 알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자세히 볼 거니까. 자, 광역도시계획 갑니다. 광역도시계획 정의가 뭐였죠? 인접한 둘 이상 시군을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그 장기 발전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왜 이건 뒤에 갖다 놨냐? 무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공인한다 생각하면 돼요. 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그럼 일단 요것만 봐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아까 설명한 거니까.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뭘 만든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3쪽 보세요. 자, 23쪽에 보시면 저 밑에 2번에 법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은 뭘까요? 자, 둘 이상 시군의 장기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이든 하나의 시군의 장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이든 이런 것들은 행정청 내부에만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각종 도시계획 같은 거 만들 때 광역계획에 맞도록, 그래서 행정청 내부의 공무원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거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비구속적 행정계획 줄자 꺼보세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자기한테 구속력 미치지도 않는 계획을 문제 삼아서 행정쟁송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역시 줄쳐두세요. 그럼 이런 비구속 계획은 수립 승인 이런 말을 씁니다. 밑에다 수립 승인이라고 적어봐요. 수립하고 승인한다. 근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있죠? 그런 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런 용어를 써요. 자, 3번 갑니다. 제일 상위 계획이 뭐죠? 국가계획. 그 밑에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자, 기본계획은 광역계획에 부합되어야, 제가 부르는 말은 전부 줄쳐두세요. 자, 기본계획, 광역계획, 어느 게 상위계획입니까? 광역계획이 상위계획이죠. 그럼 하위계획인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맞죠? 23쪽입니다. 23쪽 맨 밑에. 근데 다음 줄.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 당연히 상위계획인 광역계획이 우선한다. 그쵸? 예. 자, 그리고 나서 24쪽에 보면 광역계획권 지정. 자, 계획권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자 이거죠. 광역계획권 지정입니다. 24쪽. 자, 이 PPT는 좀 이따가 할 테니까 책을 한번 일단 보세요. 광역계획권 지정. 어디에 지정합니까? 셋째 줄에 인접한 둘 이상, 오른쪽에 시군. 인접한 둘 이상 시군. 인접해야 돼요. 자, 수원하고 용인은 인접했으니까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계획권 지정하지. 수원시하고 고양시하고 뚝 떨어져 있는데 계획권 지정할 가능성이 적죠, 그죠? 오른쪽에 전부 또는 일부. 정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 자, 거기서 지정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누가 지정하느냐 이겁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누구죠? 첫째 줄에 국장, 도지사.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국장 밑에다가 둘 이상 시도. 자, 국장 밑에 갈로해서 둘 이상 시도.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해요. 평택시하고 천안시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정한다. 둘 이상 시도, 도가 다르죠, 그죠? 그때 누가? 국장이. 자, 도지사는 밑에다 하나의 시도. 도지사는 하나의 시도. 만약에 수원시하고 용인시하고 걸쳐서 광역계획권 정한다. 도가 같죠? 이때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요.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은, 자, 둘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제가 부르는 말 첫자만 동그라미 있어요. 공, 기능연계, 기, 환경보전, 한, 광역시설 정비, 광, 공, 기, 환, 광.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걸 묻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문제지 쭉 나왔을 때 이렇게 아는 단어 나오면 표시해 가면서 보시면 쉽겠죠. 자, 2번 갑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지정 목적이 뭐라고요? 공간구조, 기능연계, 환경보전, 광역시설 정비. 맞는 문장으로 29회 때 나왔어요. 어디에 지정해요? 둘 이상 시군. 정부 또는 일부. 정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 또는 도지사죠. 그러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하고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쵸? 자, 근데요. 국장 도지사인데 국장 시도지사 그러면 틀려요. 시도에서 할 때 시는 아닙니다. 도지사하고 동급의 시장은 누구죠? 특광시장이죠. 근데 도지사 밑에는 둘 이상 시군이 있지만 특광시장 밑에는 둘 이상 시군이 없죠.
서울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지 둘 이상 시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다른 데는 시도지사에서 도지사하고 특광시장이 같이 다니는데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는 아니다. 그냥 도지사다. 시장은 아니다. 이런 함정을 겁니다. 그러면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리죠. 역시 틀리죠. 그죠? 이 시속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광시장은 자기 밑에 둘 이상 시군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면 요거 때문에 틀렸고, 이렇게 내면 광역시장 여기 해당되는 자니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 속지 않도록 자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가보죠. 광역계권 지정. 만약에 그 둘 이상 시군이 하나의 도일 때, 예를 들어서 성남시, 용인시 걸쳐서 계획권 지정한다. 하나의 도죠. 이때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요. 하나의 도일 때 도지사와 국장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그런 거 없죠. 그죠? 누가 지정한다? 하나의 도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자, 그 둘 이상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 예를 들어서 평택시, 천안시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도가 다르죠. 경기도, 충청남도. 이때 누가? 국장이 계획권을 지정한다. 역시 이거 국장이 지정하는데 뭐 공동 지정한다든지, 그죠? 도지사 둘이 공동이 다 틀렸죠. 그죠? 이게 맞는 거지. 이런 거 다 틀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계획권 지정권자 다시 한번 보자. 아까 설명했지만 이번에요. 둘 이상 시도. 자, 밑에다가 평택, 천안 이렇게 예를 다 적어보세요. 평택, 천안. 그때 누가 지정? 국장이 지정. 그 다음에 동일한 도, 하나의 도죠. 자, 밑에다가 성남, 용인. 그럼 도가 같지요. 이때 누가? 도지사가 지정. 자, 그러면 국장 또는 도지사가 계획권 지정할 때 절차. 자, 근데 절차 하기 전에 여기 뭐 지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 위에 나왔던 겁니다. 1번에 나왔던 거죠. 그죠? 인접한 둘 이상 시군의 정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럼 둘 이상 시군의 정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27회 일부만을 광역계권 포함시켜서 없다. 틀렸죠? 정부도 되고 일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만을 포함시켜서 없다. 이래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 그리고 만약에 지정한다면 그냥 둘 이상 시군 단위로 지정한다. 뭐 이건 아직 하지 맙시다. 이거는 그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천천히. 네. 자, 계획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번의 지정 절차에 1번에 요청 나오죠. 그죠? 요청 위에다 지정이란 말을 써가지고 지에 동그라미 써둬요. 그리고 제목은 뭐 책 저자가 쓴 거니까 요청 위에다 지정 써가지고 지에 동그라미 쳐요. 지정 요청이죠. 그죠? 자,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런 자들이 누구에게? 지정권자인 국장 또는 도지사에게 계획권 지정 변경 요청. 필요하다면 광역계획권 지정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정 요청할 때 지에 동그라미 딱 쳐두시고요. 이런 자들이 누구에게?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계획권 지정해 주시오, 변경해 주시오 요청할 수 있다. 맞는 걸로 3번 나왔네요. 그죠? 이런 건 뭐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계획권 지정해 달라고. 지정해 주시오, 변경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정 절차를 조금 24쪽부터 저 밑에 3번의 통보까지 이게 전부 지정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지정 요청 좀 전에 했죠.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뭐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정하려면 둘 이상 시군에 관련되는 시장 군수나 아니면 시도지사나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택시, 천안시 걸쳐서 계획권을 지정한다. 근데 평택시장, 천안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이 사람들 의견 듣지도 안 하고 마음대로 막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럼 우리 공부할 때는 의견 정치할 때 의에 동그라미 써봐요. 2번에 보면은 옆에 제목 옆에 의견 정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의에 동그라미 치세요. 관계 행정기관장들 의견 정치하는 거죠. 이때 밑에다가 주민 의견 X. 시험에 나올 때 주민 의견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이따 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 듣는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계획권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아니죠. 시험에, 모의고사 시험에는 거기서 주민 의견 정치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좀 이따 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해요. 근데 계획권 지정할 때는 공청회 안 하죠, 그죠? 자, 그 밑에다가 공청회 X. 의견 정치 밑에다가 공청회 X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듣는 것도 아니고 공청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누구 의견 듣는 거다? 시장 군수나 시도의사 의견 듣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심의. 심의 같은 거는 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뭐죠? 합의제 기관이죠, 그죠? 여러 명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죠. 그럼 국장이나 도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면 안 되고 자기 밑에 위원회. 자, 국회법의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자, 중앙에 있는 거 국장은 자기 밑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는 자기 밑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여기서 시는 빠져야 되겠네요. 도의사죠, 그죠? 도의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럼 도지사가 지도의 심의지, 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아니겠죠, 그죠? 응? 국장 같으면 자기 밑에 중도의 심의고, 도지사 같으면 자기 밑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 근데 시험에는 도지사가 중도의 심의 그래서 틀렸다. 33회. 그럼 당연한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도지사가 왜 자기 밑에 있는 지도의 심의지, 왜 중도의 심의를 거치냐? 국장은 지도의 심의 역시 틀렸죠. 국장은 중도의 심의죠, 그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지. 다른 위원회 심의 거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정합니다. 누가? 도의사 또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 지정할 때 지에 동그라미였어요. 자, 그리고 저 밑에 3번에 통보할 때 통에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국장이나 도의사가 계획권 지정하고 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통보. 맨 끝에 통보에 동그라미. 누구에게? 시도의사, 시장 군수에게 통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한 10줄 정도를 글자 5자로 줄이면 자, 맨 앞에 지정 절차 옆에다가 지의 심지통 글자 5자를 딱 적어두세요. 24쪽에 저 위에 3번의 지정 절차 옆에다가 지의 심지통. 그럼 나중에 시험지에 이게 문제가 나오거든. 지정 절차에 관한 거 나오거든. 지의 심지통 5자를 딱 적어두고 보시면 아주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의 심지통.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 수립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교재 25페이지 펴보세요. 계획권을 지정했으니까 이제 계획을 수립해보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계획이다. 근데 여기는 종합이란 말이 없죠. 도시기본계획은 가면 장기 종합계획이 종합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럼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 거친 종합계획 딱 한 개입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꼭 종합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분리상시군의 광역도시계획 만들 수도 있거든요. 종합계획은 아니라 그냥 장기발전계획이다. 자, 근데 일반 시민에게 구속력 없는 비구속계획이다. 아까 책에 표시했죠, 그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한테 구속력 없는 계획을 문제 삼아 행정지형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추가로 조금 봅시다. 수립 단위 했는데요. 교재 23쪽, 아까 23쪽 저 2번에 법적 성격 있죠, 그죠? 성격 밑에다가 요거 한번 적어봐요. 수립 단위 없다. 적어봐요.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로 밑에다가 수립 단위 없다. 우리 이제 공법 공부하다 보면 저 뒤에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기 맨 앞에 계획 세 가지. 응?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